안녕하십니까. 생활주익을 강의하고 있는 이규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35번 화지징계를 이어서 오늘은 36번 명의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명의계는요, 위에는 공계가 있고 아래는 이계가 있습니다. 자, 지하 명의계에 개는 위에는 공개가 있고 아래에는 이개가 있습니다. 공개의 자연은 땅이 되고 이개의 자연은 화가 됩니다. 불이 됩니다. 그래서 주역을 계명을 붙일 때에는 자연에다가 두 자연이 만나서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자연 두 자연 땅과 불을 쓰고 두 개가 이어지니까 땅 아래에 불이 있어요. 이 깨는 불도 되지만 태양도 됩니다. 그래서 땅 속으로 해가 들어간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현상을 따라서 밝음이 상한다. 요거는 상할 이자가 됩니다. 밝음이 없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명의깨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밝은 것이 상하는 것이다. 밝은 것이 점점 빛을 잃어가지고 어두워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공깨의 자연을 보면은 땅이 되죠. 대지가 되죠. 땅은요, 빛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땅이 되고 땅의 특징은 유순함이 됩니다. 아주 순하게 만물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되죠. 그 다음에 땅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늘 나오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정직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땅은 위에 아무 태양이나 달이나 아무 별이 없을 때는 굉장히 어둡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저장하거나 감출 때 땅에 하는 것은 깜깜해서 안 보이기 때문에 땅에 감추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깨를 한번 볼까요? 이깨의 특징은요, 자연은 불 또는 해가 됩니다. 여기서는 해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해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뜨면 굉장히 밝아요. 그 다음에 해는 항상 어딘가에 붙어 있을 때, 불이나 해는 어디에 붙어 있을 때 빛을 발하기 때문에 붙을 이자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은 어때요? 깜깜하다가 불을 켜면 환하게 되죠. 그래서 밝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위에 개는 어둠이 되고 아래에 있는 개는 밝음이 됩니다. 위에는 땅이 되고 아래에는 있는 것은 불이 됩니다. 그러면 불인데 여기서는 태양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 속으로 태양이 들어가 있으니까 해가 져서 깜깜한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개를 배경으로 한 것은 하은주 할 때 주나라의 마지막 주나라의 말기 때 주왕의 폭정을 가지고 설명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이제 내용을 볼까요? 자, 명의는 이 간정하니라. 굉장히 간단하죠. 내용은 상당히 아주 폭정에 대한 은나라가 554년 동안 이어졌는데 은나라 말기에 주왕이라는 사람이 폭정에 대한 가지고 했기 때문에 역사적 배경이 아주 진하게 갈려 있습니다. 자, 명의는 이 간정하니라. 명의께는 어렵게 여기고 정도를 지킴이 이롭다. 자연으로 봤을 때는요, 해가 땅 속으로 들어가서 깜깜할 때예요. 우리가 깜깜할 때 잘못 움직이면 다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도를 굳게 지킴이 이롭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세히 한번 볼까요? 자, 명의 있게는 어려운 상황으로 여기고 정도를 굳게 지킴 이롭다. 이것은 배경이요. 은나라 말기에 주왕의 폭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은나라 말기 주왕이 폭정을 해가지고 훌륭한 충신들이 고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명이라는 것은 밝은 자는 그 당시에 충신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밝은 자가 상해를 당하는 때이다, 그런 때입니다. 상황이. 자, 여기서는 견자가 볼견자로 쓰인 것이 아니고 다른 동사 앞에 쓰일 때는 당하다 피동사로 쓰입니다. 두 번째 있는 이 간정은 어려운 게 여기고, 이 상황이 폭정의 상황이니까 이 상황이 굉장히 어렵게 여기고, 그 상황을 어렵게 여기고 정도를 굳게 지킴이 이롭다는데, 여기서 정도, 요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도는 뭐냐 하면은요, 스스로 그 자신의 밝은 덕을 감추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을 다 표현하고 충간을 하다가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논어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논어의 공자께서는요, 은나라 말기의 상황에 대해서 기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충신 중에. 기자라는 충신, 기자조선도 들어봤죠? 그 기자입니다. 기자라는 충신은 노비가 되었어요. 그냥 노비가 된 것이 아니고 거짓으로 미친 척 하면서 막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 노비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미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자는 그 길을 떠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충신이었죠. 미자는 떠나고, 또 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충신으로서 간하다가 선을 갖다가 충신으로서 선을 갖다가 하도록 계속 충적을 올리는, 진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의 배경을 가지고 이 개를 보시면은 이해가 쉬울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명의는 이 간정하니라. 명의께는 어렵게 여기고, 어렵게 여긴다는 것은 자기의 밝은 덕을 감춰야 되는 거예요. 밝은 덕을 다 표현하면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렵게 여기고 정도를 굳게 지킴이 이롭다. 여기서 바로 정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스로 누가 감추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기의 밝은 덕을 감추고 그 때에 맞게끔 해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다음 장을 볼까요? 자, 이번에는 단사가 되겠죠, 그죠? 단사는 좀 더 개사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놓은 겁니다. 단할 명입지중이 명이라 내 문명이 왜 유순하여 이몽대난이니 문항이 여기에 해당된다. 지금은 이제 그때 당시에 문항을 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문항이 난세에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에 말하였다. 밝음이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명의께이다. 개를 보니까 뭐예요? 요건 땅이잖아요. 요건 해예요. 해가 땅 속으로 들어갔어요. 밝음이 땅 속으로 들어간 것이 명의께이다. 안은 문명하고 마음속은 아주 밝지만, 마음속은 밝고 바깥은 유순하여, 밖으로는 유순하게 대처했다는 거예요. 그때 선을 막 충간을 하면, 선으로서 충간을 하면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밖으로는 유순하여 이몽대난이니 큰 어려움을 당하였으니, 몽자는 덮어 쓰다 당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큰 어려움을 당하였으니 문항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자세히 볼까요? 자, 명입지중이라는 것은 상하 개체를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여기는 상이 되죠. 여기는 뭐예요? 하. 상하의 개체. 이것은 어때요? 개체가 땅이고, 이거는 개체가 하입니다. 불이 태양이 됩니다. 상하 개체를 가지고 설명한 것이고, 내 문명이 왜 유수는요, 문항의 덕이지만 여기서는 상하계의 덕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요거는 덕이 뭐예요? 개덕이. 요거는 문명함. 여기 안에 있는 거. 안은 문명함. 밝음. 그죠? 불이니까 밝음이 되고. 그 다음에 위에 거는 어떻습니까? 위에 거는 곤의 덕이죠. 곤의 덕은 유순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아는 문명하고 밝은 유순한 그런 개의 덕을 가지고 설명한 것입니다. 자, 이몽대나는 큰 혼란을 입은 건데 뭐냐 하면 요거는요. 주왕의 폭군 주왕, 은나라 말기에 주왕이라는 사람은요. 누구한테 빠졌냐면은 달기라는 여인한테 빠져가지고 아주 정치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돌보지 않고 향락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온 백성이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신들이 계속해서 간언을 하고 나중에는 포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 하면은요. 폭군 주왕을 만나가지고 누가? 문왕의 일입니다. 문왕이 폭군 주왕을 만나가지고 갇히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연세가 82세에서부터 89세까지 갇혀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뭐를 했나 하면은요. 주역을 64개로 만들었다는 글이 사기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왕은 그 당시에 서쪽에서 저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쪽에 관리자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백이라는 그런 칭호를 쓰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단할 명입지중이 명이라 내 문명이 왜 유순하며 이몽대난이니 문왕이 이지하니라. 단에 말하였다. 밝음이 땅속으로 들어간 것이 명이께이다. 이것은 개체 내 위와 아래의 개체를 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유순하야. 내 문명이 왜 유순하다. 요거는 뭐라 그랬어요? 상하계의 위에와 아래에 있는 계덕을 가지고 누구에 비유한 거예요? 문왕의 덕에 비유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문명하고 문왕의 그 마음속은 문명하고 그런 것을 비유한 거예요. 밖은 유순하여 밖으로는 상황에 맞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밖은 유순하여 큰 한난을 당하였으니 문왕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렇지만 나중에 문왕은 어때요? 여기서 이렇게 7년 동안 수감되어 있으면서 주역을 연역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단사가 기니까 다음에 거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간정은 회기명야라. 내난이 능정기지하니. 이번에는 기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자가 거기에 해당한다. 어렵게 여기고 정도를 굳게 지켜야 이롭다 하면 이거는 어디서 나왔어요? 계사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어렵게 여기고 정도를 굳게 지켜야 이롭다는 것은 그 밝음을 감추는 것이다. 그 능력을 감추는 거예요. 옳지 않다고 계속 서늘어서 감하면 죽임을 당했어요. 바로 그 죽임을 당한 사람이 비간에 해당됩니다. 비간은 그때 당시에 폭군 주왕의 삼촌이 되는 거예요. 내난이 능정기지하니. 내난이 안으로는 여기서 안에서는 그런 얘기예요. 안에서는 조정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기자도 주왕 폭군의 삼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조정 안에서 나라 안에서 같이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는 조정과 그 사는 곳이 같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라 안에서 또는 조정 안에 있어 어려움을 당하나 조정 안에서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폭정을 보면서 계속 그냥 있을 수는 없으니까 선으로서 계속 충관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했던 거예요. 조정 안에 있어 어려움을 당하나 그 뜻을 바르게 할 수 있었으니 그렇지만 속의 뜻은 올바른 정치를 하고자 하는 마음 또는 은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그대로 살아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유순하게 대처를 하지만 당하나 그 뜻을 바르게 할 수 있었으니 기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분석해 볼까요? 자, 해기명야라. 어렵게 여기고
뭐예요? 정도를 굳게 지킴이 이롭다는 것은 그죠? 그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그 밝음을 감추는데 기자는 어떤 방식으로 밝음을 감췄냐면요. 양강이 위노했습니다. 거짓 양자입니다. 거짓으로 미친 척 했던 거예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는 또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가지고 나와 가지고는 또 어떻게 됐어요? 노비가 됐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기의 밝음을 감추었던 사람입니다. 그 나중에는 어때요? 은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들어서면서 이 기자는 평양으로, 지금의 평양이죠. 평양으로 옮기게 됩니다. 거기서 기자조선을 세우게 되죠. 그 기자조선이 지금 저희들이 역사책에서 보는 고조선에 해당됩니다. 그때가요. BC 1122년부터 195년까지예요. 917년이나 이어졌어요. 기자조선. 기자가 거기에 해당된다. 내난이 능정기지하다. 요건 내난은요. 안이라는 것은 바로 기자가 삼촌으로서 그 대처하는데 폭군 주왕에 대처할 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안 또는 조정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조선이 지금으로 얘기하는 고조선에 해당됩니다. 고조선. 고조선을 기자가 고조선으로 상나라에 있다가 고조선을 옮길 때 5천 사람의 자기의 부하들을 데리고 와서 도읍을 정한 거죠. 그때가 이때입니다. 그래서 기자는요. 그때 당시에는 문왕도 97세까지 살았지만 기자도 93세까지 살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장수를 했던 거예요. 왜? 자연에 순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거역하면은 굉장히 명이 짧아진대. 그 상황에 그냥 맞춰서 살은 거예요. 폭정을 하니까는 유순하게 대처하고 미친 척하고 노비가 되고 이렇게 해서 살아남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자기의 뜻을 갖다가 펼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장을 볼까요? 자, 이번에는 상활입니다. 상활 명입지중이 명이니. 명입지중이 명이니. 군자 이하야. 이중에 용해이명 하나니라. 상에 말하였다. 여기서 상은 6개 전체의 요걸 가지고 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 상입니다. 상을 말하였다. 밝음이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밝음이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해가 져가지고 땅 속으로 쏙 들어가요. 어두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밝음이 땅 속으로 들어간 것이 명의께이니 군자가 이치를 본받아서 밝음으로 땅속으로 들어갔으니까 어둡게 대처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과 덕을 감추고 어둡게 대처하는 거예요. 그죠? 군자가 이치를 본받아서 무리를 대할 때에 많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덕을 능력 있는 걸 드러내지 않고 무리를 대할 때 어둠을 써서 어둡게 대처하는 거예요. 어둠을 써서 밝게 대처한다. 어둠을 써서 그 상황에 유순하게 대처함으로써 살아남을 수 있고 그 살아남 때 유순하게 대처하되 마음속에 있는 밝은 등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세히 볼까요? 명입지중. 자, 보면은 명입지중은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 상하의 괴상으로서 설명한 겁니다. 상하의 괴상이에요. 밝음이 땅 속으로 들어간 상하의 괴상을 갖고 설명했고 군자가 어떤 것을 본받아서요? 군자가 어둡게 감추고 뭐를 했어요?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던 거예요. 덕을. 그런 걸 갖다가 군자가 이치를 본받은 거예요.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용해이명. 용해이명이라는 것은 그 자기의 밝음을 감추고 순하게 그 이치에 상황에 맞게 순하게 대처했음을 말합니다. 군자가 어두워서 밖을 볼 수 없는 그런 현상을 얘기합니다. 감추고서. 군자가 어둡게 감추고서 바깥을 볼 수 없는 그런 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본받은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상할 명입지중이 명이니.
군자 이하야 이중의 용의 이명하나니라. 상에 말하였다. 밝음이 땅속으로 들어간 것이 명의께이니 해가 져서 깜깜한 것이 명의께이니 그런 얘기예요. 군자가 이 이치를 본받아서 깜깜할 때는 우리께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거를 본받아서 무리를 대할 때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했다. 어둠을 써서 밝게 대처하면 안 되잖아요. 때가 어두울 때니까 어둠을 써서 밝게 대처한다. 어둠을 써서 밝게 대처한다는 건 바로 뭐예요? 자기의 밝은 덕을 감추고 때에 순하게 처신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명의께에 대해서 괴사, 단사, 상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초요부터 상요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